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부의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 과정을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도 3, 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치부 이봉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 기자 핵실험장 폐쇄 이야기 전에 일단 표준시 이야기부터 좀 해봤으면 합니다. 남과 북의 30분 차이가 일단 시간은 좀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5월 5일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제 바꾸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좀 보이고, 전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바꾸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한 열흘 정도인가요? 그 정도 이제 텀을 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한테도 이제 예를 들면 좀 숙지를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에 이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죠.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지 지금은 뭐 중단이 됐지만, 그러니까 입출경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죄송합니다. 이런 다 맞춰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혼선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남북한끼리는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인데, 예를 들면 평양시, 뭐 서울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시에 만나자 해놓고 아무리 안 나타나가지고 기다려 보니까 30분 있다가 나타나고 이런 경우도 또 많았고, 뭐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도 이제 평양시가 따로 표기되는,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또 하나 좀 그나마 그동안 이제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투 코리아라는 말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우려냐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구 분단을 이제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평양시를 제정을 하면서 그런 우려가 더 증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은 이제 통일을 꿈꾸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따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북한의 조치를 통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약간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준시를 맞춘 거. 근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집 벽에 걸려 있는 서울 시간, 평양 시간, 이게 두 개의 시계를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결정한 건 본인이거든요. 2015년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서울시, 이 표준시는 일제가 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독자성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30분을 우리 대한민국은 너희들은 일제잔재를 지켜, 우리는 우리끼리 갈 거야, 뭐 이런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북한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 지리적으로도 북한 평양과 서울이 뭐 위도가 경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핵실험장 얘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시간을 서울시로 맞추고 그런 것들은 그동안 북한이 잘못됐던,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정상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그러면 독재자, 뭐 정말 난폭한 그런 이미지, 불신의 대상 뭐 이랬는데,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작은 거지만 시간을 맞추는 이것도 또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좀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인데 솔직함이 묻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번에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언동이 앞으로 정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표준시가 같아지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북부 핵실험장 폐쇄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이게 어제 윤영찬 수석이 했던 발언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논의될 북한 핵의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네, 윤 수석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이게 이미 북한에서 보도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의지를 또 밝힌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도가 좀 숨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어떻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선언적으로 했지만 지금 이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그거를 그 언론이라든지 언론 그 기자들도 이제 초청을 해서 보여주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 그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계적인 여론전을 노리는 네. 그런 측면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겠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 핵실험장 폐기라는 카드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영리한 조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 북한은 그 핵 미사일 그러니까 핵을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완성한 상태면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를 폐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핵 개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이미 어떻게 보면 뭐 핵탄두가 10개에서 20개 정도 네.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폐기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또 그리고 또 핵 물질을 추출하는 행동을 뭐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현 상태에서 이제 이런 카드는 이제 남겨놓음으로써 북미회담에서 이거를 이제 뭔가 다시 꺼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그 반대 굿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자체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또 이렇게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네. 그 전 세계적인 물론 약간 여론 자체가 물론 이제 북한을 완전히 편들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어떤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거를 드러내 보이면서 북한의 어느 정도 호의적인 어떤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석 기자는 지금 영리한 조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실제 보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선언문에 명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를 양 정상이 공동의 목표로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국제사회에 협력한다. 이게 사실은 비핵화와 관련된 유일한 합의 조항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놓고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목표 시한이라든지 방법 같은 게 명시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냥 뭐 추상적인 표현만 담겨진 것이 아니냐. 물론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완고한 입장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고 남북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 비판의 그 근거가 된 것이 양 정상들이 브리핑 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거 전례 없었던 일이고 그럼 그런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자기 입으로 한마디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나는 이루겠다라고 한마디 했으면 의지가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체 그런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러면 불신의 아이콘인데 그 불신의 아이콘이 하루아침에 와서 정상회담 한 번 한다고 신뢰의 아이콘으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실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도 미국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 요구의 일환으로 지난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완성을 천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부 핵실험장 이제 필요 없다. 예. 사명을 다했다.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거죠. 북한의 말을 어떻게 믿어? 말뿐이지 저기 무슨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기자도 부르고 전문가도 부를 거야. 전문가들 보는 앞에서 이건 다시는 쓸 수 없는 그런 걸로 만드는 걸로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못 쓸 걸 그냥 과거에 냉각탑 파괴하듯이 그렇게 있던, 예. 시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더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큰 공간이 있지만 그것도 다 정말 기꺼이 폐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믿어줘.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미래의 핵이거든요. 예. 앞으로.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핵.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은 핵강국이고 핵무기를 안 쓰겠다 얘기했고 핵물질과 뭐 장비를 이전하지 않겠다. 네. 이건 사실 NPT에서 핵보유국에 주어진 의무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는 곧 밝혀질 겁니다. 폼페이오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북한의 진정한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질 것이고 거기서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그 의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북한이 바라는 건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좀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긍정적인 발언도 내놓으면서도 좀 약간 우려 섞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폼페이오가 이제 극비 방북을 해가지고 네. 그 어떤 논의를 한 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보통 대화를 하면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식 어떤 외교 수사로 하면 그냥 뭐 좋은 만남을 가졌다 뭐 이 정도만 되면 약간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보면 상당히 좀 그 어떤 그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말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CVID의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폼페이오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논의가 됐다는 그런 얘기고 북한이 그 CVID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이제 CVID인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진짜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얘기를 한 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또 상당히 또 생산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제 5말 6초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갑자기 이제 말이 좀 바뀌면서 앞당겨졌잖아요. 예를 들면 그 3, 4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그 5월 중순 아니면 5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이르면 5월 중순 정도에 열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찍 열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북미 간의 이 비핵화 논의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폼페이오 말고도 또 볼턴이 또 처음으로 이제 취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볼턴이 처음에 뭐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를 해서 좀 약간 우려를 자아냈는데 근데 이제 그 속보 자체는 그 볼턴이 얘기한 게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하고 있다. 그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이제 그 풀 텍스트를 보면 좀 더 이제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속보 자체로 보면 리비아식 모델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스스로 이제 핵을 다 이제 알아서 다 포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포기를 한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주는 그런 걸 뜻하는데 북한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북한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약간 좀 압박성의 어떤 멘트도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북한을 약간 더 압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드는
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지금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보다리에서의 두 사람만이 했던 그 밀담. 사실 정말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한데 분명히 네. 비핵화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은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5분 동안 통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아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빨리 북미 정상회담이 오기를 고대한다.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다른 측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성 메시지일 것 같기도 한데 예.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오전에 100분 동안 만남을 예.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무런 수행자 없이 통역도 없이 정말 둘만의 대화를 했단 말이죠. 예. 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들을 수가 궁금합니다. 없으니까. 예, 정말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말을 많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듣는 그런 모습이 좀 많았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자 비핵화 적당한 비핵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CVID에서 C는 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 완전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물질을 만드는 그 시설부터 시작해서 네. 핵 물질 이미 추출한 것, 만든 핵무기, 그걸 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 시설, 그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네. 이 모든 걸 완전히 모두 포함하는 게 완전한 것이고 검증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저 깊은 데다 숨겨놓으면 무슨 수로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검증이 가능한 상태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자 북한은 이미 20여 년 동안 핵을 개발했는데 네. 뭐 이번에 완전히 폐기한다 해도 기술, 이 물자, 뭐 장비 뭐 다 있는데 우라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전혀 없도록 만드는 그런 그게 CVID는 완전 폐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CVID 방식의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했을 가능성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폼페이오 국장도 방법을 협의했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공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번에 판문점 선언도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듯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도 공언, 빈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충 말로 때우는 과거와 같이 시간이나 끌고 단계화하고 매 단계마다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협상 방식으로 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는 안 올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아마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보셨잖아요. 네. 예. 상당히 현명해 보이죠. 예. 생각보다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말도 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방향 아마 이미 결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